저는 경영학부 10학번 조강호입니다. 저는 요즘 해산물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혹시 요즘 해산물을 기피하시는 분 계신가요? 겁나 재미 좀 볼게요. 확실히 몇 분 계신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회와 초밥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기보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넌 일이 고급이라서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해산물을 못 먹게 됐다는 거에 대해 이제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한데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산물을 기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멀지만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해서 그 원전 설비가 붕괴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던 방사능이 노출된 사고인데요. 이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그리고 바다로 유출되면서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 그런 사고입니다. 요즘 저희 학교 주변에서만 봐도 이제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초밥집이나 이제 횟집이라든지 생선회를 파는 곳만 봐도 아직까지도 식사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경각심이 덜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꽤 흘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2년 6개월간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입산 수산물이 그대로 저희 우리나라에게 수입되어 왔고 지금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산 수산물에는 여전히 일정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슘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세슘은 방사성 물질인데요. 핵분열 시 발생합니다. 이 세슘은 공기나 수증기를 통해서 체내에 침투하게 되는데, 이게 체내에 침투해서 이제 근육에 축적하게 되면은 불임이나 전신마비 그리고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제 기형아를 생성하는 등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즘 SNS나 인터넷 기사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기형적으로 자라난 이제 물고기라든지 이제 과일이 기형적으로 변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품을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슘에 노출된 식품이 지금 저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산물을 먹지 마십시오. 이 이유에 대해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원전 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늦은 대책으로 방사능이 과도하게 확산됐다는 것과, 두 번째로 이 과도하게 확산된 방사능을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안일한 대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언급한 원전 사고 대비 방지책에 따르면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초기 방지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전 설비가 폭발한 이유가 냉각수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초기에 예비 전력이라든지 다른 대체 냉각수로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발생 직후 미국에서 이제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바닷물을
이 염분이 들어있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게 되면은 원전 설비 자체가 망가지게 됨으로써 그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수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는 초기 대응책이 매우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매우 확산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매일 100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방출되었는데 그 사실을 일본 정부에서는 숨기기 급급하여 그 수치를 낮출 뿐더러 그 사실을 2년 넘게 지난 올해 7월에나 들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사후 대책으로 국제 원조도 늦게 되고 그 피해는 이제 국내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계속 수입을 하게 됐을까요? 사고 직후 2011년 4월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바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나라만이 2년 반이 겨우 지난달이 돼서야 수입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세슘 검출량 기준이 미달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세슘 검출량 기준은 지금 100g당 100베크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타 국가에 비해 4배나 매우 높은 수치이고 일부 냉동 대구에서는 97.6베크럴이나 되는 세슘이 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년 넘는 동안 두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경각심 없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도 일본은 300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방사능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능은 직접적인 피폭도 위험하지만 간접적으로 천천히 축적되는 그 피해 또한 위험한데요. 우리 몸이 가랑비에 옷 젖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